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하루 명상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삶의 변화를 시도하고 싶다면 감사의 명상으로 에너지를 충전해 보십시오. 감사의 에너지는 나와 남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주고 힘든 과제나 목표를 이루려 할 때도 강력한 힘을 발산하죠. 이 명상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마치 자석에 끌려오듯 도움을 줄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병상에 계신 분은 자리에 누운 채 함께 명상을 하셔도 됩니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맑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롭다면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잠시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던 일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준 어머니나 나를 위해 편안한 미소를 보내준 아버지나 혹은 그 밖에 다른 사람, 힘들어하는 나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던 친구나 동료가 있었는지, 출근길에 나를 안전하게 태워다 준 버스 기사님이나 동네를 청소하는 아저씨나 아주머니,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배달해 준 택배 아저씨,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지금 살아 숨쉬는 고마운 내 몸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이들을 천천히 떠올리면서 이분들의 도움이 있어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내 곁에 고마운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가슴 깊이 그 따뜻함을 느껴봅니다. 깊이 숨 한번 들여 마시고 길게 내쉬어 줍니다.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나와 연결된 무수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높은 곳에 올라 눈앞에 펼쳐지는 전경을 바라볼 때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같은 상황과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각도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함을 기억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초대권입니다.
감사의 명상으로 모든 분들이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하루 명상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 네, 저는 아침마다 명상의 음악을 좀 들으면서 아침 일을 준비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좀 더 자고 싶은 생각이고 좀 더 누워있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좀 더 있다가 내가 일을 준비하면서 그 명상의 음악을 들으면서 준비를 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진다거나 이러진 않죠. 똑같은 습관 안에 그 명상의 음악을 잠깐 들어왔을 뿐인데, 습관을 좀 바꾸려고 하다 보면 따로 시간을 내서 뭔가를 몸으로 움직여보는 나의 시간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그쪽에.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나오는 시간을 뒤로 딜레이 시키면 말짱 꽝인 거고, 그래서 나오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일조 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그거 먼저 한 거죠. 그래서 따라하면서 호흡도 좀 해보고 머리로 생각도 해보면서 감사함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듣고 있었을 때랑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 좀 더 다른 느낌입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더 피곤할 것 같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진 않네요.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오늘 하루의 시작점이 좀 여유롭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제 몸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늙기 때문이에요. 늙어가면서 감기가 한번 걸리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그 감기 기간이 좀 길어지고 계속 병원을 더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합니다. 지금도 목에 감기가 와서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어서 이 가래 삭히는 약을 먹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동물에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참 많습니다. 도심에서 그렇고 외곽으로 이 산이 있는 이런 쪽 뒤로 가면 더 들고양이들이 많은데, 고양이들이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집고양이로 치면 그냥 보통적으로 5년에서 7년 이 정도 사는 거죠. 들고양이들은 길어야 3년이기 때문에 늙어서 죽는, 그런 아파서 죽을 그런 걱정은 없죠. 집고양이들은 어쨌든 5년에서 7년 정도 사니까 그 시간 안에 3, 4년 살고 7년이 늙은 묘니까 뭐 1, 2년은 그냥 늙은 상태로 살다가 이렇게 가겠죠. 근데 반려묘,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양이에 빗대서 얘기할 뿐이지 반려동물들은 그 이상 배로 산다는 것이죠.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7년이면 노묘인데 얘네들이 15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상태로 걔네들의 살아온 것만큼 더 사는 거예요. 늙은 상태로. 근데 이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살고 싶으면 100살 이상 살고 싶죠.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걸 좋아하진 않으니까요. 모든 걸 다 이루고 했다면, 코스를 들면 만개했다면 당연히 지는 것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저는 아직 그렇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싶고 한 거죠. 그래서 사람도 원래 기대 수명이 거의 대부분이 50에서 60대가 수명이었다고 해요. 지금 100세 세대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50에서 60이면 수명이 다한다고 생각을 해서 연금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 그런 수준에서 다 만들었는데, 이제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연금이 모질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명이 늘어나면서 들어가는 돈은 더 많으니까 연금은 당연시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만성질환들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돈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고령화 시대 됐다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 몸으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하자면, 저희 내구 연한이 만약에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내구 연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구 연한은 짧고 그대로인데 수명만 길어지면 안 되니까 내 몸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오토바이도 지금 원래대로면은 버려야 되는 키로수인데,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해주고 좋은 거를 넣어놓고 브리치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많은 키로수를 타더라도 얘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내가 수명이 길어졌으니 그 수명에 맞는 내구 연한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수명은 길어졌는데 습관들은 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등을 우리는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는 것으로 또 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은 계속 늘려주죠. 현대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내 삶의 질의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다 좋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침상에서 호흡기를 의지해서 살아가거나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의 질의 의미는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일은 하지만 미세먼지부터 해서 안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일을 하긴 하는데 지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 뭐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등산도 좀 하고 아침에 뭐 높은 산은 못 올라가더라도 동산을 올라가거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근력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 근력이 없으면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지거든요. 이 대기업이라든가 어디 좋은 회사를 가게 되면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정말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만드는 회사들도 많고요.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는 서 있을 때 허리에 코어 근육이 제일 발달하게 돼 있어요. 앉아 있으면 계속 그 근육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자를 편하게 만들어 준다는, 복지라면 복지고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해준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다시 거꾸로 보면 더 많은 시간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도 그렇게 명상을 하고 했었던 이유는 저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그게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한번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게 길지 않아요. 그 시간을 좀 화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을 시작을 하는데 묵동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중곡동까지 가야 돼요. 원래 사가장역을 기준으로 해서 용마선역 전까지 이렇게 도는데 오늘 아침 시간이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6,700원이라서 받았고 차가 안 막히니까 그냥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고요. 오늘 하늘이 흐린데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안전운전 하시고요.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못 느끼고 갈 뿐이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감사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제일 큰 감사하고 고마움은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안전하게 어제 들어갔고 또 오늘 다시 일을 나올 수 있게 된 이곳이 정말 큰 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운이 절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생각을 하죠. 분명히 나도 명상을 하고 내일 아침에 시작을 해야지 했는데 막상 그 아침에 대해서 알람이 울리면 더 자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를 해보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죠. 찍어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그걸 찍기 위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걸 찍지 않아도 내 스스로 습관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과정인 거죠. 저희 습관을 만드는 과정. 제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습관이 생기고 하면서 저의 변화된 모습을 되찾고 싶어요. 나의 내면을 찾고 싶은 것이죠.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대부분 이게 평탄하게 이렇게 쭉 가는데 극단적인 성향들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이 관계가 멀어지면,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친구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많은 활동을 합니다. 취미생활도 많고 동호회도 많고 그래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근데 어쩔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왠지 불안해 보이고 외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다 있는데 나만 없는 때가 있어요. 작은 가치는 아닌데
그 적은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할 때가 생기고, 나보다는 무조건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짓된 미소를 지을 때가 있는,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방법을 알잖아요. 내 안에 나를 채워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내 안에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하는 방법들을 내 몸 스스로 실천을 해보는 거죠. 저도 다른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한 나의 삶을 나에게 넣어 놓는 거죠. 나 자신을. 그러면서 좀 변화되면서 더 나은 나의 앞으로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달라지는,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루하루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하면서 삽니다. 그게 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우울증도 알아보고 지금도 그 약을 먹고 있고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그 우울증에 대한 극복도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덜해지고요. 부러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와의 비교 대상이 없으면 그런 부러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도 그렇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주어 봐서, 어제의 나보다 내가 오늘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어제의 나를 부러워하고 반성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발전하는,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1mm라도 더 발전하는 그런 나로 살아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진정한 나로서의 삶이 생기고 성공하는 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이 나를 봤을 때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닌,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성공했다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이제 조금씩 오고 있네요. 점심시간 맞춰서 비가 오는데 콜비가 4,000원에서 6,800원으로 변경이 됐네요. 일부가 이렇게 좀 기본 단가가 올라갔는데, 뭐 콜이 그렇게 뭐 많진 않아요. 저금이라서 콜비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콜이 없는 상태로 좀 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기침 감기에 제가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뭐 한 3, 4일 약 먹고 있으면 좀 낫고 했는데, 지금은 벌써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도 그렇게 조금 낮았을 뿐이지 낫질 않네요. 계속 목이 간질간질하고 침 나오고, 밤엔 좀 더 심하고 가래 끓고, 약을 먹을 때 좀 잠깐 좀 나아졌다가 또 다시 재발하고 하는데, 오늘 또 비까지 오네요. 비 맞으면서 일을 하면 더 이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비가 오면 더 추워질 것 같네요. 날씨는 또 며칠 따뜻한 날씨로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이게 이제 겨울 시작하는 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기에 걸릴 확률도 많고, 그만큼 또 나이가, 저도 젊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한번 걸리면 낫질 않아요.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